플레인즈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디오 리뷰어 염동현입니다. 오랜만에 용산의 셀렉트 매장에 다시 들렀습니다. 제 옆에 있는 이 두 모델을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까르마의 엘레강스 라인업 제품인 DB9S랑 DB11S 이 두 모델을 가지고 비교 시청하는 자리를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동일 라인업의 약간 체급이 다른 이 모델이 어떤 성능 차이를 보이는지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오늘 영상 좀 설명해서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 제품 비교 시청하기 전에 그래도 제품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플레인즈 채널을 통해서 까르마 익스퀴짓 미디 3.0이라는 스피커 2달 정도 전에 이렇게 리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리뷰가 끝난 후에도 은은하게 그 재생음이 머릿속에 이렇게 감돌더라고요. 리뷰 이후에 영상에 달린 댓글이라든가 커뮤니티에 까르마 제품에 대한 반응들을 모니터링 해보곤 했습니다. 근데 익스퀴짓 미디 3.0은 상당히 좀 비싼 제품이라 저런 성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엘레강스 라인업 같은 하극기 라인업은 그런 성능이 안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반응을 저도 볼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엘레강스 라인업만으로 어떤 성능을 보여주는지, 어떤 성능을 들려주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오늘 영상에서 비교 시청을 하는 그 목적이 상급기는 좋을 수밖에 없는 거냐, 이런 관점의 접근도 있고요. 엘레강스 라인업 자체의 성능은 어느 정도 매력적인지 뭐 그런 거를 약간 점검해보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제 옆에 있는 스피커 사이즈를 봤을 때 이 제품 충분히 큰 제품이에요. 초대형기, 중대형기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이 무조건 초대형기가 성능이 좋은가 비교 시청을 하면서 재생음 분석을 통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까르마 브랜드 제품 라인업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의 라인업으로 제품 라인업을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최상급기에 이니그마 베이른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초대형기가 있어요. 가격 제한을 무시를 하고 온갖 물량 투입을 한 그런 최상위 라인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급 라인업에 익스퀴짓 라인업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릴 제품은 엘레강스 라인업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 3가지 라인업 중 가장 하급 입문형 라인업에 해당하는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익스퀴짓이랑 이니그마 베이른 라인업은 역도명 다이아몬드 트위터를 썼어요. 이 엘레강스 라인업 제품만 베릴륨 트위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릴륨 트위터만 하더라도 상당히 고가 트위터라서 일반 브랜드에서는 쉽사리 쓰지를 못하는 최상급기에만 쓰는 상당히 고급 트위터 재료인데요. 까르마 브랜드 자체가 워낙 프리미엄을 지향하는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최하위 라인업이지만 상당히 고가의 베릴륨 트위터를 사용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엘레강스 제품 라인업은 이렇게 지금 그림에서 보시듯이 5가지 제품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S7이라는 가장 하극기 톨보이가 있고요. DB7 시그니처라는 모델이 있고 DB9 시그니처, DB11 시그니처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엘레강스 서브우퍼라는 5가지 모델로 라인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비교 시청의 주인공 두 모델은 엘레강스 라인업 중에서 최상위, 차상위에 해당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S가 시그니처를 뜻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일반형 라인업 모델과 시그니처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반형 라인업 제품은 중역 드라이버 유닛에 오메가 컴포짓 복합 재질의 드라이버가 채용이 됐는데, 시그니처 모델은 오메가 7 드라이버가 채용이 됐습니다. 상급 라인업, 최상위 라인업에도 적용된 그 오메가 7 드라이버가 시그니처 모델에는 기본으로 적용이 돼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까르마 이 스피커의 장점은 마약 질감이라고 제가 막 이렇게 그 전 영상에서도 표현을 했는데, 매력적인 이 중형 유닛, 카본 파이버 재질의 오메가 7 드라이버가 이 까르마 사운드의 핵심이라고 생각되는데, 익스퀴짓 미디, 익스퀴짓 라인업, 상급기에 적용된 동일한 유닛이 적용됐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성능을 가성비 있게 즐길 수 있는, 실제 판매 가격을 확인해봐도 익스퀴짓 라인업 대비 엘레강스 라인업 제품이 가격 접근성이 훨씬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접할 수 있는 실용적인 라인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DB9S랑 DB11S에는 동일한 7인치 중형 유닛이 탑재가 됐는데요. 인클로저 재질이 이니그마 베이른 라인업은 되게 고급 재질을 사용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1 시그니처 같은 경우는 인클로저가
DB9 시그니처와는 조금 다릅니다. DB11 시그니처에는 이니그마 베일은 라인업에서 사용했던 블레드우드라는 그 고강성 인클로저 재질이 일부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초대형기로 갈수록 인클로저 성능이 동일 재질을 크게 키우다 보면은 충분히 강성을 못 버티는 경우가 있어요.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인클로저 내에서 진동하는 우퍼 유닛이 앞으로 방사하는 뿐만 아니라 내부로 이렇게 방사를 했을 때 버텨주는 그 인클로저 강성이 크면 클수록 좀 더 강해야 되는데, 블레드우드라는 고급 재료를 DB11 시그니처 모델에 일부 적용을 해서 강성 보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기는 커졌지만 인클로저를 좀 차별화해서 이 둘 간에 정말 어느 정도 성능 차이가 나는지 이따 비교 시청 때 점검해보면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스펙 빠르게 두 제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스펙 비교를 잠깐 해보실 텐데요. 주파수 응답 특성이 다릅니다. 아무래도 초대형기이기 때문에 DB9 시그니처 같은 경우 최저 주파수 하한선이 26Hz까지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DB11 시그니처 같은 경우 21Hz까지 떨어집니다. 훨씬 더 깊게 떨어지는 가청 주파수의 거의 최하단까지 내려가는 그런 주파수 응답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는 DB11 시그니처 같은 경우는 우퍼 유닛의 구경이 훨씬 더 크죠. DB9 같은 경우 9인치 드라이버 유닛 2발 우퍼가 채용이 돼 있고요. DB11 같은 경우 11인치 2발이 무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11인치 우퍼 같은 경우는 서브우퍼가 10인치 제품부터 보통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제품보다도 큰 구경이죠. 인클로저 뎁스 크기도 지금 사진에 보이듯이 상당히 좀 나는 편입니다. 인클로저 최적 차이, 그리고 키 차이, 그리고 우퍼의 구경, 전반적인 용적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저음 스케일 표현력이 어마어마하게 날 수밖에 없는 초대형기라고 표현했고, DB9 같은 경우 일반적인 톨보이 정도의 중대형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시청 환경 소개해드리고 어떤 곡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비교 시청평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셀렉트 매장에서 기본적으로 들었어요. 프리앰프에는 다즐의 NHB18NS라는 모델의 프리앰프를 사용을 했고요. 파워앰프는 468 모노블럭 파워앰프를 사용을 했습니다. 소스 기기로는 메모리 플레이어를 사용해서 룬을 구동을 했고요. MSB 레퍼런스 DAC를 USB 연결을 해서 메모리 플레이어와 연결을 했습니다. 룬을 통해서 타이달 스트리밍 하는 방식으로 감상을 했고요. 용산 셀렉트 매장이 약간 좌우로 길쭉한 편입니다. 7.5m 정도 되는 길쭉한 형태고요. 앞뒤 길이가 5m에서 5.5m 정도 되는데요. 뒷벽과 이 기기가 배치되고 실제 스피커가 위치한 그런 요 거리를 생각해 볼 때 시청 위치까지의 거리가 2.5m에서 3m 정도 되는 스피커 간격이 넓게 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니어필드 세팅이라는 점 감안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평 결론부터 요약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디오 리뷰 이전에 오디오 애호가로서 활동한 지 20년, 한 25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선배 리뷰어뿐만 아니라 구력이 높으신 분들의 좋은 글들 많이 읽어왔는데, 스피커의 크기는 설치 공간에 따라 좌우된다. 그 말의 의미를 새삼스레 잘 깨닫는 그런 비교 시청이 됐던 것 같습니다. 스피커를 어느 정도 공간에 배치를 하고 음상의 크기를 어느 정도 크기로 맞출 것이며, 스테이지 크기라든가 음의 밀도감이라든가 이미징 특성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맞출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스피커에 운용하는 데 있어서의 초대형기가 필요한지 중대형기가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이 결정된다, 이런 말의 의미를 새삼스럽게 깨달을 수 있는 비교 시청이었습니다. 30평대 아파트 거실 정도의 공간이다, 이러면 DB9 시그니처 정도가 적합한 그런 설치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40평대 아파트 이상의 이런 거실 공간이라든가 아니면은 방 두 개를 텄거나 좌우 폭이 7m 이상이 되는 넓은 폭의 앞뒤 길이는 7m 이상이다, 그 정도 사이즈는 DB11 시그니처가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이 아니고 기준점으로 말씀을 참고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준 공간의 의미는 웬만한 스피커의 성능이 제대로 나오는 룸 사이즈를 말씀을 드렸을 때 해당하는 내용일 것 같고요. 저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볼륨을 충분히 올라서 초대역의 에너지를 몸으로 느끼시고 싶으신 분들은 DB9보다는 11S가 여전히 30평대 아파트 거실 크기에서도 유효할 수도 있습니다. 포텐셜을 다 못 터트림에도 불구하고요. 그럴 경우에는 또 DB9S가 정답이 아니겠죠? 넓은 공간이지만 나는 너무 스케일 큰 음이 좀 싫다, 좀 소박하게 즐기고 싶고 볼륨을 그렇게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 경우에는 큰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DB9 시그니처가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음악 장르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소편성 위주로 감상하신다면 DB9S가 훨씬 더 좋은 접근일 수 있고요. 대편성을 즐긴다, 라이브 음원의 현장감을 거의 큰 음상으로 느끼면서 즐기고 싶다, DB11 시그니처가 무조건 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장르별이나 음상의 크기로 접근할 수도 있어서 다각적으로 판단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어떤 곡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DB9S의 재생음 특성과 DB11S의 재생음 특성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DB9 시그니처로 이 김현수의 밤과 꿈을 방금 들어보셨는데요. 정말 황홀하고 마력적인, 매력을 넘어서 마력적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 까르마의 오메가 7 중역 드라이버가 너무나도 이 카본 파이버 유닛, 고급 유닛이라 그런지 몰라도 너무나도 매력적인 그 중역 톤을 재생음에 녹아들어서 감상을 할 수 있었고요. 황홀한 울림이 이렇게 녹아있는 재생음에 저는 약간 넋을 잃었습니다. 음악이 좀 빠져들면서 감상하게 된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호소력 있는 김현수 테너의 보컬이 농밀하면서도 너무 매력적으로 묘사가 됐고요. 감미로움의 절정을 잘 표현해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곡은 사실 다른 제품 리뷰할 때도 상당히 최근 들어서 많이 인용을 했던 곡이라서 기기 간의 차이, 재생음의 차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선명하면서도 그 섬세함의 극치로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잘 묘사되는 음을 DB9 시그니처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어요. 자, 지금부터는 DB9과 DB11 시그니처를 동일한 곡을 들었을 때 이 슈베르트의 밤과 꿈은 어떻게 들렸는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이 셀렉트 시청실 공간 대비 제가 되게 좀 짧은 앞뒤 거리로 감상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뒤에서 감상하면 더 좋은 음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접 음만 거의 위주로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좀 과장된 스테이지 크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유로운 저역 스케일 표현이라든가 김현수 보컬이 실제 와서 생생하게 뭔가 좀 전달한다라는 그런 측면으로는 DB11 시그니처 상당히 강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이렇게 들었을 때 제가 생각했던 그 가수의 사이즈라든가 이런 것들이 셀렉트라는 용산 매장의 시청 공간에서는 9 시그니처가 좀 더 이상적으로 잘 표현해줬다고 생각해요. 사실 DB9 시그니처 같은 경우 조금 더 좌우폭을 좁혀서 설치를 했으면 좀 더 또렷한 이미지 그리고 밀도감이 좋은 재생음을 들을 수 있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게
DB11 시그니처로 들었을 때는 이 정도의 폭을 초대형기라서 소화를 해내더라고요. 음상이 이렇게 맺히거나 이렇게 밀도감 표현에서 DB9S와는 달리 전혀 어색함은 없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제 양옆으로 배치된 기기의 높이를 봤을 때 트위터가 위치한 위치가 시청 위치의 그 귀 위치와 일치할 때 상당히 좋은 특성을 봤는데요. 트위터 높이 사이에 기기가 위치하면 살짝 악영향을 받습니다. 11 시그니처 같은 경우는 기기보다 약간 높이 트위터가 배치가 돼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도 용산 셀렉트 시청 경험에서 DB9 시그니처가 약간 좀 손해를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좀 참고해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my loneliness, sweeping my blues up and knocking them down. 두 번째 감상해본 곡으로는 Feeling of Jazz라는 곡으로 윈턴 마샬리스 밴드의 The Magic Hour라는 그 유명한 앨범이 있습니다. 지금 연달아서 DB9 시그니처와 DB11 시그니처의 재생음을 들어보셨는데요. 재즈 음악 같은 경우 드럼 주자라든가 색소폰 주자의 그런 연주의 변화무쌍한 그런 표현력이 상당히 듣는 재미로 다가오는데, 다른 시스템으로 들었을 때 대비 이 시스템 조합으로 들었을 때 훨씬 더 재즈 클럽에서의 라이브 공연에 달아오르는 생생함을 제가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조망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음악에 반응해서 스피커가 노래를 한다? 막 이런 느낌마저도 들었습니다. 상당히 음악에 취해서 감상하게끔 만드는 그런 스피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공통적인 재생음 특성은 이랬고요. 이제부터는 이 곡 DB9 시그니처랑 11 시그니처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제가 들었던 그런 느낌 차이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DB9 시그니처의 재생음도 충분히 훌륭했는데요. 용산 셀렉트 매장이 좌우로 넓게 스피커를 벌렸다고 했잖아요. 좌우폭을 좀 넓게 쓰면서 드럼 주자나 정중앙에 있는 이 재즈 보컬 윈턴 마샬리스의 그 트럼펫 연주라든가 악기의 음상, 이미징 특성, 무대의 크기 이런 것들이 11 시그니처가 좀 더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감상하는 장르의 곡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Feeling of Jazz의 경우는 좀 음상을 크게 해서 듣는 게 좀 더 매력적으로 들리고 훨씬 더 재즈 클럽 라이브 실황을 좀 더 가까운 자리에서 공연을 감상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았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수년 전에는 뭐 46인치, 크면은 뭐 65인치 TV를 벽걸이든 스탠드든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 85인치, 100인치짜리를 뭐 직구를 하셔서 쓰시는 분들도 많고, 한 45인치나 뭐 65인치를 바라보시다가 100인치 화면을 바라봤을 때 와, 정말 시원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두 모델 간의 차이가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간 장악력 측면에서도 넓은 공간에서 충분히 큰 볼륨을 키우면서 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볼륨을 올려도 훨씬 더 자연스러운 저역 반응이라든가 초저역의 에너지도 훨씬 더 자연스럽게 밀려오기 때문에 넓은 공간에서 제대로 터졌을 때는 이 Feeling of Jazz가 얼마나 더 매력적으로 들릴 것인가,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사운드였고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DB11S 같은 경우 좁은 공간에 들어갔을 때 저역이 너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음상 크기가 시청 공간 대비 너무 인위적으로 좀 크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설치 공간에 따라서 어떤 모델을 어떤 선호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어떤 장르의 곡에 따라서 이게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다니엘 바렌보임, 안네 스피무터, 그리고 요요마 3명의 슈퍼스타가 연주했던 베토벤 3중 협주곡 방금 들어보셨고요. DB11 시그니처로 들었을 때 정말 여러 악기가 빼곡히 들어찬 그런 무대의 배치라든가 음의 저역 에너지 표현, 전체적인 오케스트라 규모의 스케일 표현, 뭐 이런 측면에서 DB11 시그니처 너무나도 잘해줬습니다. 너무나도 흡족스럽고 만족스러운 사운드를 들을 수 있었고요. 대편성을 들었을 때 이 초대 연기가 주는 만족감이 너무나도 대단했습니다. 대편성 오케스트라를 즐기시는 분들, 이런 초대 연기 꼭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 좁은 공간에서 운영을 못 하시는 분들도 경험은 꼭 해보셔야 된다고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진짜 초대 연기가 주는 포스를 제대로 느꼈습니다. DB9 시그니처도 충분히 좋은 재생음을 들려줬습니다. 근데 좌우 거리가 넓다 보니까 약간 오케스트라를 잘 펼쳐줘서 무대를 꾸며주긴 했지만 좀 듬성듬성 좀 밀도감이 떨어져서 이렇게 이미징이 흐릿하게 표현되는 그런 점이 조금 아쉬웠고요. 트위터 높이 사이에 이렇게 기기가 배치됐기 때문에 조금 손해가 있을 수 있다는데 대편성을 들을 때 조금 더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좌우폭을 좀 더 줄이고 트위터 높이의 기기 배치들을 뭔가 치운다든가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재생음을 들을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시청 공간에 따라서 다르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비교 시청 영상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까르마의 입문형 라인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레강스 라인업의 최상급기, 차상급기 라인업 제품 DB9 시그니처와 DB11 시그니처 비교 감상하는 시간 가졌고요. 이 두 제품 간의 비교를 했을 때 상급기가 무조건 답이냐?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치 공간에 좌우되고 듣는 음악 장르, 선호하는 음상의 크기, 물론 예산도 무시를 못하겠죠. 소스 기기에 물량 투입을 해준다든가 앰프에 물량 투입을 해줘서 잘 소리가 울려 나오게끔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면을 고려해 봤을 때 정답은 없습니다. 예, 꼭 한번 들어보시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판단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까르마 제품에 관심 있는 분들 꼭 이 용산 셀렉트 매장 오셔서 들어보시고요. 제가 비교 시청했던 그 셋업 그대로 들어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한번 방문해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어 염동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